예, 안녕하십니까. 문창입니다. 시간은 15분 지키려니까 또 이 식사 시간 돼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역 관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지역 관광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좀 무거운 자리였으면 지역 관광 활성화 해법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제1 목표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폐지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캐비넷 계획이고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국비 집행률이 90% 이상인데 왜 권역계획은 이렇게 문체부에서 했는지. 또 하나는 관광권 설정에 대한 건데요. 지금 행정단위로 관광권이 설정되는데 이제는 지역관광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려면은 이렇게 소규모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행복생활권이 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무안군이잖아요. 무안군에 인접한 또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목포, 신안, 이것이 하나의 관광권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DMO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또 문체부에서 이 주체에는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딱딱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윈관광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저기도 시계가 있으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지킬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자꾸 눈총을 주지 마십시오. 눈총을. 윈관광이라고 지금 네이버에서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봤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관광학 서적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자, 지역관광 위기죠. 뭐 코로나 때문에 지역관광뿐만 아니고 국내 관광시장, 세계 관광시장 다 위기죠. 정말 이게 저는 무서운 게 현재의 어떤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중간쯤 보시면 코로나 블루 트라우마가 확산이 됐다는 게, 이 코로나 멘탈데믹 상황이 여행 기피 현상이 적어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갈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전 두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관광이 과연 이 긴 터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터널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가 지역 관광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자조 섞인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 쪽의 메이저 관광 시장이 대부분이 이 인바운드 외래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 관광 시장이나.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거의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고사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시각이 이제는 지역 관광이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살려야 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제는 수도권 일대의 메이저 관광 시장을 보지 말고 한국 관광이 지역 관광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전남 시군 이렇게 관광 컨설팅을 많이 다녔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들 때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기본이 무엇인가? 저는 위닝 관광이라고요. 웰리스의 W고요. 컬리널리 식도락 관광의 C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있는 I를 넣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리고 야간 관광 나이트. 그래서 이제 윙 관광으로 돌아가자.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스타 유상철 감독이 작고를 하셨잖아요. 아마 멀티플레이어라는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원조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월드컵 이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멀티플레이를 선호하는 개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관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쪽도 어느새 지역 관광이 톨탈 관광이 해법인 것처럼 나서서 하나도 못 잡으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지역 관광의 이제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관광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관광만 해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웰리스 식도락 야간관광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컬리널리가 문제예요. 이 I자를 못 찾아가지고요. 식도락 관광을 뭘로 할 것인가? 예, 막 I자를 못 찾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컬리널리의 I자를 이렇게 해서 윈 관광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웰리스 식도락 야간관광인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리스 관광은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우리가 뭐 웰빙 뭐 이런 단어 다 있죠. 힐링, 치유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웰리스는 그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신체뿐만 아니고 정서적, 그다음에 뭐 심리적, 전인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가 바로 웰리스 관광인데요. 왜 웰리스 관광이 지목됐냐면 UNWTO에서 앞으로 세계 관광의 절반 이상이 두 트랙으로 갈 것이다. 하나가 웰리스 관광이고 하나가 해양 레저로 왔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가 더 늘었죠. UNWTO에서 생활 관광이라 해서 원주민 관광이라, 영어로 보면 이제 원주민 관광 이런 말도 쓰는데, 주민들 우리로 보면 이제 시민들의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민낯 그런 것들을 중요하신 바로 생활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관광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미래 관광을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리스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러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음식의 맛이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맛뿐만 아니고요, 그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중요한지를 미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찾아서 갑니다. 이게 내 몸에 어디가 좋다, 위에 좋다더라, 매실이, 광양 매실이 위나 소화에 좋다더라,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이게 내 몸에 좋구나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웰리스 관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웰리스 관광의 트렌드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살림 세라피를 하면 몸에 좋다는 거 알죠? 편백수. 근데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여기 산책하면 몸에 좋습니다, 이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자기 몸을 신경 쓰는 웰리스 시대가 돼서 이 웰리스 관광이 웰리스 관광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모든 관광에 웰리스적 요소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UNWTO에서 웰리스 관광이 미래의 관광의 5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광에 앞으로 웰리스적 요소를 넣어야 돼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웰리스 관광 테마 유형을 잡았고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 웰리스 관광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웰리스 관광보다 상위 개념이 웰리스 산업이거든요. 그 산업은 사실 웰리스 관광보다 굉장히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웰리스 관광은 인제 시작하는 관광이라 앞으로 무궁무진장하게 발전을 할 것입니다. 관광자원 유형은 이제 뭐 참고로만 하시면 테라피 힐링, 정신 힐링, 뷰티 힐링, 자연 힐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시장 트렌드 도약과 웰리스 관광객은 사실 자기 몸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자기 몸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돈을 내고 그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관광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 수준과 지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힐리언스 썸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떠요,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은 휴가철인데 저도 예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예약이 6개월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핸드폰도 다 반납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요즘에 그 인기 있는 게 뭐 자연인이 산다? 뭐 그런 뭐죠?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완전히 이 마을에 들어가면 뭐 이제 외부 세계가 차단된 채 완전히 지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힐링해서 일주일 끝나고 나면 힐링이 돼서 나오는
바로 이제 이 힐리언 수원 마을이고요. 경남 산청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방 테마로 갔습니다. 한방 가지고 몸 전체를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인도가 되겠죠. 인도하고 태국이 어떻게 보면 웰니스 건강이 이제 시초가 될 수 있는데 아난다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독특한 이 프로그램 있죠. 아유르베다 뭐 이런 아유르베다가 이 5개잖아요. 아비안가, 시로다라, 포디키즈 뭐 이런 마사지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태국이 이제 치밥섬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 스파 건강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웰니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블랙포레스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블랙포레스트를 활용해서 이것이 과연 몸에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스노우 슈잉 같은 것도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어디가 좋아진다라는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산림 세라피가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가까운 데 우리 장성 충령산이 있는데 거기는 편백숲이 있어서 이런 산림 세라피에 좋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게 바로 해양 치유입니다. 해양 치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머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신안의 천일염이나 또는 이제 갯벌 머드가 유명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양 심층수산업이 웰니스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해양 심층수산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다 아시는 프랑스 니스해안은 프랑스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그 해안 전체가 웰니스 관광, 웰니스 호텔로 이렇게 아예 그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제 뷰티 상품이나 또 음식을 통한 이런 메디푸드, 로간형 메디푸드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도락 관광입니다. 예전에는 식도락 관광은 서브 관광이었어요. 그냥 일반 관광에 그냥 같이 껴서 가는 관광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먹방 보시잖아요. 그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게 이제 식도락 관광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식도락 관광이 1차적 관광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백종원, 뭐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웰니스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경북 영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DB방에 이제 장기 양성이 영양분의 어떤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음식 DB방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한정식 상품들, 그 다음에 예전에 궁중에서 먹었던 상품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푸드 테라피입니다. 푸드 테라피 상품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전통주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맛이 아니라 건강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고요. 옹고푸드의 이제 나이트 다이닝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민낯 상품입니다. 민낯 상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UNWTO에서 생활 관광을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퇴근하면 포장마차에서 빈대떡에 막걸리 마시잖아요. 이걸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거 인위적인 상품이 아니고 어떤 레귤러한 상품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대로를 체험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이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서울 최고의 명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명의 외국인이 광장동 포장마차촌, 여기 광장동이죠. 광장시장 가서 녹두빈대떡 먹고 막걸리 마시고, 단순히 그런 것만 합니다. 뭐 아주 뭐 거창한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트 다이닝 투어 같은 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삼천동에 막걸리 골목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주 시민만 갔는데 지금은 그걸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갑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쿡폴리인데, 이제 이 쿡폴리는 사실 실패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신선했죠. 왜냐하면 이제 장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제자를 키워서 하나의 그걸 이제 예술 상품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것을 이제 전국 곳곳에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였는데, 결국 그 원래 목적에 비해서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참신했었습니다.
폴리라는 것은 건축물, 유형화된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걸 음식에다 적용했다는 것 자체도 신선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폴리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이제 관광하게 됐고요. 와인 트레인 이런 것은 사실 흔합니다. 와인 여기 들어가듯이 정찬을 마시고 미국 뉴욕에 가보시면 뉴욕에 이제 그 크루즈가 다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크루즈 그 안에서 저녁 식사라고 그 뉴욕의 야경을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요즘에는 아주 다반화돼서 케이블카를 타면서 식사도 하고 다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치즈 시장 이것은 이제 그 치즈를 모티브로 하는 이런 것들 재현해 가지고 이제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식도락 관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웰니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메디푸드와 연결된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대표 음식의 레퍼토리가 사실 시군별로 너무 좀 그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거 먹으러는 안 가는데 요즘에 트렌드는 저게 아닌데라고 그래서 이 레퍼토리를 확장해야 돼 대표 음식을. 그래서 기존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뽑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로 가야 되겠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제가 고치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집에 100년 대 레시피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그걸 개발하게끔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보면 그 음식 100년 된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전쟁 거치고 여러 가지 좀 동난을 거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저는 마을별로 이 옛날 전해 들어오는 레시피를 좀 집대성해서 특선 비빔밥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간 관광. 야간 관광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체리용 관광이고 사실 야간 관광이 성공해야 다음 날까지 하룻밤을 자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이 지금 사활을 걷는데 굉장히 유형도 다양해졌고요. 예전에는 뭐 타워 정도, 뭐 야시장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반대 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보통 야시장이 장소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옛날부터 내려온 시장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강 주변에 인위적으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청년 창업 시스템이나 이런 걸 결합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는 뭐 동대문에도 하고 반포에도 하고 청계천에도 하고 뭐 DDP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고 한때도 굉장히 이 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공 사례가 되었고요. 경북 영해안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인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도시의 그 조명이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밤에 한번 보십시오. 별을 잘 안 보여요. 별이 옛날처럼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보던 별이 아니라 다 조명에 가려져서 그래서 이 밤하늘 국제 밤하늘 보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별빛을 잘 보이는 곳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북 영해안군이 몇 년간에 걸쳐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 지정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보면 뭐 여기 무안에서 보는 별이나 영양에서 보는 거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 가면 이런 지금 밑에 있는 사진 같은 아름다운 별 모습을 볼 수 있다. 참 별것도 아닌데 현대인들이 이런 것까지 이제 찾는 시대가 됐거든요. 뭐 그냥 별만 잘 보여도 이제는 야간 관광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다음에 머라이언 파크 싱가포르는 워낙 유명하죠. 예. 뭐 이런 분수쇼도 중요하고 사파리를 또 나이트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동물 학대 이런 말도 나오지만 머라이언성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면서도 좀 정형화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부하면서도 히트를 치는 그런 말하자면 랜드마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리옹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인데 사실 리옹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옹 자체가 보시면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리옹에 한 달간 있어도 좀 재밌을 것 같은 다양한 밤거리,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다양한 밤거리를 체험할 수 있고요.
리옹 같은 경우에는 미디아트뿐만 아니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 로컬 나이트 퀴즈니라고 이제 거기서는 부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미식이나 이런 것들이 미디아트하고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야간을 굉장히 알차게 만들려고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뭐 다 아시죠? 이 빌딩은 다 아는데 뭐가 유명하냐? 이게 행사 때마다 달라요. 뭐 뉴욕 양키즈 경기 가면 저기 보시면 저 색깔이 다른 색깔이 됩니다. 양키즈. NBA 뉴욕 경기 하면 주황, 파랑, 흰색이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빨강, 노랑, 흰색이 되고 9.11 되면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뉴욕 시민들은 다 압니다. 아 저게 무슨 색깔이면 아 오늘 뉴욕 양키즈 경기하는 날이구나. 아주 단순한데 조금 이제 이걸 또 우리가 복잡화 시키면 더 좋겠죠. 근데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저걸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와인 트레인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디너 크루즈가 뉴욕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인하고 즐길 수 있는 디너 크루즈가 있고요. 또 뭐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패밀리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밤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레파토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고요. 야시장을 꼭 예전에는 전통 야시장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서울의 반도깨비 야시장 성공 사례도 그렇고요. 지역 특화 낭만 나이트 라이프는 우리의 민낯, 우리 주민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밤거리 그것을 하나의 상품화를 시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 베뉴의 야간 핫플레이스. 유니크 베뉴가 사실 많이 특히 이제 궁궐이나 이런 사적지가 워낙 이제 문화재 개념으로 보호만 시키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개방이 안 된 것 같아요. 야간에는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이 야간 핫플레이스화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야간 관광 랜드마크 개발 이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면 요코하마에 정글 크루즈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크루즈 회사가 그날 망하기로 돼 있어요. 망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뭘 해보자. 요코하마 쪽에 보면 그 옛날 그 정유 공장 해가지고 굴뚝 막 나오고 우리 마치 여수 여천 단지에 가보면 막 이렇게 막 그 정유 단지 있는 그것을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야경에. 근데 자기들 이것만 하고 이제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대박이 나 버렸습니다. 대박이 나서 이게 이제 2013년 정도에 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플랜트 관광 또는 공장 관광이라도 그러고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포항제철이랄지 광해제철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야간에는 전혀 이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그 크루즈를 타고 이 플랜트를 딱 이렇게 그 해상에서 보는 그 야경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관광 상품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